네. 연결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룡님이랑 통화하고 싶어서 연락 주셨죠? 네, 맞아요. 아, 네,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일단 그 전화 연결이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부룡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이제 사실 저는 지난 상승장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되게 좀 절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 네, 이 아파트마다 이제 보니까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랑 이렇게 전에 고점 올라갔던 게 막 2억씩 차이가 나고 3억씩 차이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봤더니 네, 이제 해당 아파트가 더 2억, 3억이 더 비쌌던 아파트는 거기가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그만큼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아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제 부룡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리모델링 시장도 말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그게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아파트를 두 개의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아파트의 가치를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제 집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어느 걸 더 우선 가치로 좀 둬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지역이 초등학교나- 어디세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성동구입니다. 아, 성동구 성동구의 지역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냥 지역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동네,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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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행당역 쪽입니다. 네, 행당역 쪽. 질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보니까 네. 그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거로 느낌이 오거든요. 맞나요? 이왕이면 조금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지금 사면 네. 나중에 상승장에 좀 그런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왕에 제 집 마련이지만 네. 좀 그런 호재가 있는 걸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거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으냐면 네. 지금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가 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호재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이라고 해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13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네네. 가지고 있는 돈으로 13억에 투자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15억에 투자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스스로. 13억이 더 적정하다고는 생각되는데 네. 그게 전고점이 그렇게 차이가 났고 지금 가격은 오히려 네. 리모델링 있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없는 이슈가 없는 아파트보다 한 1억 정도가 싸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인트거든요. 네네. 뭐냐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요. 호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여러분들이 나한테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억이나 더 올라가는 오버런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지역의 행당동이든 뭐 그 성동구 내에서 네. 오버런을 했는데 오버런을 한 사람 중에서는 적정한 돈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영끌에서 돈 벌겠다라고 추격 매수를 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꺾임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무너지신 분이 가격대를 떨어뜨려서 내놓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리모델링이 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리모델링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신축에 대한 그 투영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네네. 나중에 새로 들어올 때. 근데 가격은 지금 뭐가 더 싸다고요? 리모델링이? 있는 아파트가 더 더 싼 거죠. 네. 예. 더 싼 이유가 아마도 오버런했다가 지금 힘든 사람이 던졌던 매물들이 거래가 된 가격이거나 그분들이 내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물건들을 내가 잡는 순간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다시 한번 시장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리모델링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말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시장의 호재가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에 맞물려 타게 되면은요, 그 리모델링 호재는 또 다시 엄청난 호재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1억이나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네. 매도 시점만 고려만 잘하면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빨리 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게 좋나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네.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의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디든지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가 몰려들고 추격 매수자가 발생하고 오버런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사례는 어느 동네든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사서 나는 여유가 있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그런 호재가 붙을 때 그래? 하고 넘겨두게 되면 그것들이 내 수익인 거고요. 여기에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신축이 돼서 올라가는 건 덤이에요. 다들 덤까지 아예 다 날로 먹으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 모든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의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리모델링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해서 무엇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접근하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더더구나 큰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성동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 A급, B급, C급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A급 지역이에요. 수요가 무궁무진한 지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그 부분이 엄청 헷갈려가지고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선택하는 저 아파트를 1억이라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본인의 행동을 맞추시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것들을 갖다 이 아파트가 좋나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지역적으로 A급, 그 다음에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싸다라고 그랬죠? 설사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난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갈 일만 남은 거기 때문에 시간만 기다릴 줄 알고 거기서 실거주만 제대로 하고만 있으면 이거는 100% 승리하는 싸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투자나 또 지역 이동에 있어서 계속 이것만 반복해만 해도 10년 정도 지나면 꽤 많은 수익률이 나오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투자 경험이 있진 않으신 것.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리모델링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해보신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되게 살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가기도 가고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너무 헷갈리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너무 좋은 기회로 통화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오래간만에 봤어요. 되게 좋네요. 네.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3번이 리모델링 한다고 한다는데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리모델링이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게 호재일 텐데 그 동네에. 싸게만 사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것들이 이제 여러 번 투자하면서 느꼈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리모델링 이슈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시장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답변 둘 다 좋네요. 왜냐면 제가 질문을 준비하지 못했던 건데 이분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사요 마요 이런 거 질문이 아니라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났는데 이렇게 사요 마요라는 질문했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질문이 틀렸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하고 저랑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 같이 이제 저랑 제가 운영하는 기탄반 이쪽 멤버들이 이제 알아서 누군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이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랬어요. 근데 질문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아마 2019년, 20년 요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심각했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질문이 틀렸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자꾸 돈을 벌고 그것들을 어떤 기술을 응용하느냐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시장의 변화를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판단을 못한다. 지금도 리모델링 이슈 중에 거의 대다수의 질문은요. 특히 이제 제일 많았던 게 3번이었거든요. 3번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다시 재건축 얘기가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또 리모델링 된다고 하는데 팔까요? 이런 거. 네, 이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는 자꾸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싸게 샀으면 아무 때나 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폭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뭐 서울이 조금 뭐 들썩썩한다고 해서 막 살까요? 라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 네. 전 절대 반대거든요. 추격 매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도움이 되냐면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해서 밀어줘서 상승이 시작됐을 때예요. 그때는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해도 돼요. 근데 그 나머지는 추격 매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기준을 좀 스스로 좀 많이 잡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항상.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부령님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좀 빨리 좀 가고 싶다. 나는 급해.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 나 공부할 시간은 없고 내 네. 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막 시장을 지켜보면서 막 계속 몸 담그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좀 몇 개 찍어달라 뭐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한다는 얘기를 컨설팅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저 옆에 용한 신점 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가끔 가다가 직원분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그때 한 400 받으시면 500 받으시면 돈 좀 버셨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뜨면 지금쯤 되게 많은 욕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샀는데 틀렸다. 그래서 샀는데 문제가 됐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욕심을 부리게 되면 모든 판단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돈 내고 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급하니까 빨리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해서 돈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시장 보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시거나 다치신 분들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진짜 많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맞습니다. 바로 그거를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아예 컨설팅, 그러니까 상담 이거를 차단해버린 거죠. 최근 공투는 좀 갑자기 다른 얘기긴 한데 공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불용이 공투했다, 불용이 공투를 모집했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아예 없죠. 네, 없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게 공투가요. 사람의 본능에 반하는 행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투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본질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내가 없는 돈이면 푼돈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내가 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극적인 본능을 자극해요. 즉 나는 소액으로 지방 중소도시를 가야 될 돈이 밖에 없는데 그 돈을 모으니까 빌딩 투자를 할 수 있어.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짜릿한 거거든요. 저도 짜릿한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안 했지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문제는 이게 잘 되면 내 탓이고요. 못 되면 네 탓이 되고요. 또 제가 봤던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공투는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건데 신기하게도 시장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즉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메인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에 불만이 생기고요. 네.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이 투자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당신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라고 바뀌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소송 들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 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전날에도 아니, 그렇죠. 있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럴라나? 조슈아 사건이라든지 그거 뭐 다 하니까. 다 네. 조슈아 사건이라든지 네. 기타 등등 뭐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자꾸 유혹에 왜 빠지느냐? 첫 번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걸 해보고 싶어 라는 욕심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깨가 우쭐해진 것이 한 번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거 내가 못 해본 이런 걸 할 수 있고 왠지 네임드가 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니까 믿음직한 것도 있고 이것들의 욕망과 욕구가 맞물리면서 공투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들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못돼서 착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거나 뭐한 사이클이 언제 발생하느냐? 시장이 이렇게 꺾이니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잘 될 때 공투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것들은 항상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뻔했고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상승장 때 공투가 활성화돼서 결국엔 하락장 되면 이게 다 빠그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다 사라져버리고 아, 그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싶어도 또다시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뭐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학원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